오늘 그 시도위원장들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청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제가 집에서 이제 앉아서 이래 보니까 당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6월 25일 날 현충원 참배를 현충 다 끝나고 우리 조대표차를 같이 타고 이제 가는 데서 슬쩍 물었더니 이 청년 사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 많은 당원들이 또 제면 징계하면 요구를 하고 참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또 그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포용을 해서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그날 연설하실 때 그 충분히 의사를 표명했어요. 저는 그것으로 잘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와서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우리 당원으로서 함께 고생한 동기로서 저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대위 구성 문제는 우리 한두 번 얘기 놓은 것도 아니고 비대위는 아니지만 공동대표 외부 영입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저는 창당 과정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당이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고 이래 해서 간다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오히려 와서 더 해코지하고 더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걸 저는 오늘 봤어요. 정작 중요한 인재 한 명도 못 들어오고 당원 한 명도 제대로 못 가져오면서 결국 분란만 일으키면서 갔다 왔다 한 게 몇 차례였습니까? 물론 이근태 위원장 대표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인품도 훌륭하고 정치 경영도 우리보다 훨씬 높고 훌륭하시 같이 일해봤을 때 훌륭하세요. 그분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회의 왔습니다. 내가 전화했어요. 회의 왔어요. 홍문종 대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우리 여성 당원들이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비대위 구성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외부에서 지금 그런 데는 모모 사람들 정말 와서 당을 인수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당 동기들 아끼는 동기들이 그걸 그냥 용납되겠어요? 그러다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 단계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당헌 당규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자기 정당대 일정까지 다 밝혀놨고 이런 마당에 무슨 비대위 운운을 합니까? 이거는 저는 법 절차상도 맞지 않고 실증적인 현실 정치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면요 정말 우리 당은 공중분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뭐 230억을 거뒀는데 김정은이보다 더 독재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해도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난 5년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왔습니까? 전부 우리 조문에 털어서 했어요. 거기다가 밥 한 끼 먹어도 저희들은 5천원짜리 시절부터 그거 먹고 했어요. 만원짜리 3만원짜리 밥 먹었습니다. 근데 공동대표한테 모아놓고 나니까 3만원짜리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됐냐 하니까 아이고 형이니까 우리 한번 잘 먹읍시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우리가 200 몇십 차례의 집회 열었습니다. 집회 한번 열 때마다 여러분 1,000만 이상 듭니다. 강고료 거기다가 여기 오기 전에 여의도 당사 그 엄청나게 당사 운영비 들었어요. 직원들 임금비 최소한 아껴가지고 정말 그때 조대표가 마음이 좋아서 묵고는 사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묵고 사기는 해줘야지. 그래서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최소의 금액을
그런 돈들입니다. 나는 230억 실체도 잘 모르겠지만 당비 들어오고 특별당비 들어오고 후원금 들어오고요. 정말 아끼고 쪼개고 쪼개서 써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고 또 그 얘기에 해롭이 되게 해서 감들을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앞으로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하고 우리 조진 대표 교감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어요. 저는 다 얘기를 듣고 알고 있어요. 뭐 사이가 안 좋다, 틀어졌다, 멜소리 다른데 그거 해놓으면 안 됩니다. 조진 대표의 정치 비전과 전략 옳습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감하고 있어요. 다만 시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우리한테 당신들 정말 벽을 위해서 고맙다 이 소리 우리가 들으면 뭐하며 그거 들어서 뭐합니까? 그거 할 시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크게 한번 들을 수 있을 때를 우리 기다립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믿습니다. 저분은 제가 전혀 인맥도 없는 그분을 문재인 씨하고 대선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가서 대외 협력 개입 확보 전략기획 본부장 선대위 전략기획 본부 2개 임명장을 받아서 내가 3개월 동안 5만 명을 입당시키면서 저를 해줬어요. 그 이유는 저분은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루어놓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더 훌륭하게 만들어 자유통일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 하시려다가 반대 세력에서 탈의당하신 겁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5년간 우리가 싸워서 전부 나오셨어요. 그게 우리 당원 동지들의 공입니다. 300만 원의 서명을 여러분 길거리에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당원을 여러분 어떻게 만든 줄 압니까? 지금 들어온 젊은 청년 당원들 새로 오신 동지들 그거 가족 모릅니다. 그 죽을 때도 동서터미널 서대문 구로 뭐 제가 청량리역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서명들을 채워놓고요. 이 조그만 앰프를 들고 호소를 하고 가는 분들 한 분 한 분 따라가면서 호소를 해서 일단 서명부터 받게 하고 입당 가입시키고 또 그런 분 중에서 또 좀 일이 되는 분들은 책임당원으로 거주하면서 이렇게 만든 오늘 정당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그 마이크를 들고 정말 연설도 하고 직접 나눠주면서 호소도 하고 다녔어요. 거기에 당내에서 돈도 지원 못 해줬습니다. 당원 동지들이 뜻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점심값 조금 해서 밥 사주고 더울 때 음료수 사다 주고 과일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모은 정당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모르시니까 자꾸만 이런 소리하고 또 거기에 막 흥분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고 이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내가 이게 참 주책 넘지 몰라도 오늘 나가서 반드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자청해서 왔습니다. 그 고생하신 당원 동지들 여러분 물론 집회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 동기님도 저 와 계시네. 구로 저쪽에서 몸도 불편하죠. 다리를 지르죠. 홍명석 동기죠. 그러면서 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같이 보면서 정말 눈물이 겠더라고요. 예, 그 당시 우리 돈도 없으니까 제가 가면은 입으로만 가면 뭐 합니까?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주 못 나가죠. 가도 식사 때 피해 가서 연설하고 온 적도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50만 당원을 만들었고 6만 책임당원을 만들었고 어쨌든 300만 서명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값으로 따지면 몇백억이 들어가도 살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정당이 국회의원 조은진 대표 한 2년 하실 때 국회의원 도당 1년에 2억씩 가까이 지원됩니다. 100명의 국민이면 200억 1년에 지원이 돼요. 선거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더 줍니다. 우리는 선거 수십 차례, 수차례, 내가 기억나 한 6차례, 7차례 보궐선거까지 치렀는데 전부 우리 주머니에 들어서 했잖아요. 국고 지원이 어디 있었어요? 기적을 이룬 겁니다. 기적을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게 시도위원장님들이 고생했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주머니 틀어서 그래도 운영을 했고 그 길거리에서 서명받고 말이죠. 하신 동지들이 피땀으로 된 거예요.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할 때 뭐 청년 최고위원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내가 일침을 넣었어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이 점차점차 북한 간첩에 의해서 북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면은 정가 통일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전전긍긍하다가 조은진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당을 창당해서 오늘날 이끌고 왔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훌륭한 당을 만들어놨고 그 중심에 대통령님을 석방시켰고 또 정권교체까지 시켜서 지금 뭐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 안보 불안은 어느 정도 종식이 돼서 저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뭐 저걸 잘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문재인 정권을 교체시킨 주역 중에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거 무슨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합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원 동기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은진 대표의 비전과 전략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국회의원 선거 전후를 해서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거로 저는 믿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대통령도 믿고 당 지도부도 믿고 당원 동지들끼리 서로 단결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시도위원장님도 오늘 뭐 얘기하신다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그 기백 존중해 줍시다. 존중해 주고 청년이 없는 당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부에서 너그러이 받아서 함께 단결해서 갔으면 하는 것이 이 노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더 이상 이런 일로 자본 일으키지 말고 대신에 다음 총선 이전까지 우리가 100만 당은 확보해야 합니다. 목표를 거기 두자고요. 100만 당원 확보합니다. 그리고 10만 책임당원 만듭시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하면서 당원을 모집해보고 이래 해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 책임당원 해주더라고요. 100만 당원 확보하면 10만 책임당원 나옵니다. 그리 되면 조은진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비전과 전략은 성공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진정한 승리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작은 해프닝 이런 것은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나가서 그래 했던 기백에 있는 청년 최고위원들 청년위원장들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회의도 참석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비대위 구성은 안 됩니다. 그런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당에서 밝힌 일정대로 우리가 전당대회를 멋있게 치러서 그게 다 오시라고 그래요. 뭐 밖에서 하시겠다는 분들 그 입당해서 들어와서 지금이라도 당대표 정정당당히 결정해서 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당의 태도고 길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동지가 되고 정말 우리가 힘을 가져서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3.10 용사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 뱅사에 누워있는 분들, 우리가 정치적 힘을 가지면 그거 전부 정리를 해서 정말 그분들 신원도 회복하고 국가 보상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냥 하고 말만 듣는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또 더욱이나 자유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지켜서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통일까지 가는 이끌어가는 이런 정당 시대적 소명을 이루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